안녕하세요. 토요미월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을 다루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 개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학문이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것, 그거는 여러 학문 분야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죠. 자, 그러면 인간을 이해한다, 사람을 이해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크게는 우리가 고전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현대과학적인 접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과학, 현대과학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오해는 없으셔야 되는 게, 고전과학이라고 해서 그게 틀린 거고 현대과학이라고 해서 맞는 거다 이게 아니고, 고전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그런 초점 그리고 접근하고 또 현대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초점과 접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과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나 객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과학에서는 어떤 개체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개체가 어떻게 다른 개체와 혹은 다른 환경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가, 결합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고전과학은 그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뭐야? 어떻게 구성됐어?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어? 이거라면 현대과학에서는 어떤 개체가 있을 때 그 개체는 다른 개체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산업혁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물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공장에서 대규모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생산 설비가 갖춰지고 운영돼야 되죠. 그래서 공장의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을 우리가 작동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누른다. 그럼 스위치가 눌러서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하면 구동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기계가 돌아가게 되고 그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기계가 연결돼서 다른 기계가 또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생산품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거,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산업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면 작동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됐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 어떤 연결, 이것이 핵심 테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결국 사회과학도, 인간도 바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심리학이잖아요. 정신분석. 말 그대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리학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심리, 마음의 상태,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정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작동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이렇게 의식을 또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무의식 결정론자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그 근저에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무의식이 작동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의식과 의식, 전의식 그런 기능들은 여러 가지 논의하고 또 다뤄낼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원초자.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 본능적인 존재로 태어나죠. 그때의 상태를 우리가 원초자, 이드라고 하죠. 이제 이드 상태에서 무엇이 또 개발되냐면 에고, 자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죠.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현실을 인식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바람직한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가 초자라고 하죠. 슈퍼에고.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드에서 에고가 이제 또 거기 덧붙여지고 또 슈퍼에고가 개발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원활하지 못할 때 히스테리가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고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현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 체계 기반의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본질, 핵심, 개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상황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 환경과의 관계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체계의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 체계 이론을 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은 버틀람피가 1937년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생물학자인 버틀람피는 그 당시 이제 체계 관점, 체계 과학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각 분야별로 분야들 간에 체계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야기하고 이론화하고 하는데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틀람피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원칙, 이론, 원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일반 체계 이론인 것이죠. 체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도 이 일반 체계 이론을 적용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반 체계 이론을 우리가 채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는. 그러면 일반 체계 이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반 체계 이론은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개방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과학은 어떤 한 체계, 그 체계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이제 폐쇄 체계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체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계는 바로 개방 체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체계는 다른 체계와 정보를, 신호를, 소통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방 체계라고 하는 거죠. 이 개방 체계가 일반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의 중요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체계는 다른 체계와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개방 체계인 거죠. 개방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일한 하나의 그런 형태,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보가 와요.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기쁜 소식이면 즐거워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차분한 상태로 와요. 어떤 슬픈 소식이면 슬퍼져요. 막 다운이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안정된 상태로 가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개방체계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이퀴브리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 상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안정 상태. 안정 상태. 여러분들 우리가 배를 생각해 보면 배가 이제 물 위로 가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려도 다시 이렇게 복원되죠. 물론 이제 평형수가 잘 차 있었을 때 다 흔들리고 복원되고 흔들리고 복원되고. 만약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 바람이 세면 넘어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상태를 추구한다. 즉 영어로 steady state라고 하는데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개방 체계이기 때문에 정보를, 소통을, 여러 가지 이 지식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정 상태를 추구한다. 그래서 또 다른 이 개방 체계의 또 다른 특성은 적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하려고 하는 적응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적응하는 거죠. 적응 행동이에요. 대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인간 행동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시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위치를 넣죠. 인풋하는 겁니다. 전기가 통하죠. 구동이 되죠. 기계들이 돌아가요. 생산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잘 돌아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신호가 끊겨요. 그럼 작동이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되면 무엇 때문에 멈췄는가를 원인을 찾고 그것을 조정해야죠.
그 조정하면 다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체계는 신호를 받고 보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때때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드백 과정을 항상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쫙 했는데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피드백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원하는 충분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되돌아보고 파악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서 다시 작동시키는 거죠. 이게 피드백이죠. 피드백은 그래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체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떤 함의를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일반 체계 이론에서 중요한 것이 개방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개방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게 하는 거죠. 그 반응된 결과들을 보고 우리가 다시 피드백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인풋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적절한 인풋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려면 인풋이 적정해야 되는데 그 인풋이 이 사람과 맞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강의식을 좋아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을 더 익숙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적성에 맞다라고 해요. 어떤 학생은 자기는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 뭔가 액티비티를 해보는 거, 이런 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액티비티가 좋다, 그 방법이 좋다라고 하는 학생에게 계속 주입식으로 강의식으로 강의를 하면 별로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인풋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개체, 사람에게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은.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죠. 상황에. 어떤 친구가 너무 지금 지치고 힘들어서 뭐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다. 좀 쉬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설득을 하면 상황이 안 맞죠. 이 친구가 비록 공부하는 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친구다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도 맞아야 되고 특성에도 맞아야 된다. 인풋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딱 그러면 상대편한테 맞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인풋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쉽지 않죠. 사실 그런 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쳐서 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조금 쉴 수 있게 하고 좀 더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좀 회복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아니면 힘이 나게 하는 어떤 자극을 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진심을 다해서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 이 인풋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항상 이 받아들이는 체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막 또 설득하는 이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그래서 설득하는 거. 그래서 저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정말 내가 이 수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가자 이런. 그랬을 때 학생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입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해보고 나서 그 성과를 가지고 계속 피드백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법을 했는데 어땠는가? 성과가 좋았어. 기대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력에 비해서 내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 아이가 별로 안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럼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네. 어떤 노력을 더 하면 좋지?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회복지사가 좋아하는 것을 클라이언트한테 인풋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거,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는 거,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는 거, 그런 인풋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거나 상호작용을 할 때 그런 맥락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게 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개방체계로 이해한다. 개방체계는 투입, 전환, 산출 이것이 중요하고 또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체계이론을 적용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일반 체계이론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인간 행동이나 이런 상황에서 적용하면서 제가 인간의 어떤 그 내적인 특성, 정신 분석 이런 얘기 했나요? 안 했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풋이 들어가야 돼? 어떤 인풋을 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 그 결과를 또 어떻게 모니터링 했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에서 작용되어지고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은 이 외에도 지금 다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에 일반 체계 이론에 세분화돼 나간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복합성 이론이라든지 자기 조직화 체계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브롬펜브레너의 인간 발달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관점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